올해 연말정산 자녀가 2명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도 작년 기준으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그대로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62세 직장인 김 선배님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산하다가 우연히 세무사 상담에서야 올해부터 금액이 올랐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죠. 덕분에 뒤늦게 추가 환급을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단계에서 바로 적용해 기다릴 필요 없이 환급금을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자녀세액 공제 변화는 단순히 금액만 올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자녀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까지 함께 바뀌었죠. 이 조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도 모르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챙기느냐 놓치느냐가 올해 환급금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바뀐 자녀세액 공제의 모든 것, 적용 조건, 사례별 계산, 그리고 내년 대비 전략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절세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24년 귀속은 2024년에 번 소득을 올해 2025년 12월 정산한 것을 뜻합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도 이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올해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신고한 2024년 귀속 자녀세액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5만원입니다. 두 자녀 가구의 금액이 작년보다 5만원 올라서 특히 유리해졌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35만원에 자녀 1명 늘 때마다 30만원씩 더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65만원, 4명이면 95만원입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우리 집이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건 대상 나이와 기본 공제 요건입니다. 자녀세액 공제의 자녀는 만 820세 사이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여기에 손자녀도 실제로 부양하고 기본 공제 요건을 갖추면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손주를 같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공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 임양이 있었다면 더해지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첫째면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분은 방금 설명드린 자녀세액 공제 기본 금액에 더해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인 가정이 그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 15만원의 출산, 공제 50만원이 더해져 총 65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럼 내년은요? 내년 신고 때 적용되는 2025년 귀속 금액은 한 번 더 상향됩니다.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95만원 55만원의 추가 1명당 40만원 가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 구간은 내년 신고분 2026년 초부터 적용이니 올해 신고에는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뒤쪽에서 내년 대비 체크포인트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도 최근 자녀 수에 따라 커지는 방향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큰 틀은 1자녀 가구 350만원, 2자녀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인데 총급여 구간별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건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와는 종류가 다른 소득공제라서 섞어 계산하면 헷갈립니다. 잠시 뒤 두 제도를 나눠서 우리 집에 유리한 조합을 고르는 방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시청자분들이 하실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수와 나이만 820세를 확인한다. 둘째, 올해 출산 임양 여부가 있으면 추가 금액을 더한다. 셋째, 손자녀 부양에 해당한다면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한다. 이 3가지만 잡으면 올해 내가 받는 금액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로 우리 집 공제액을 1분 만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금액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세액 공제의 자녀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나 대학생 자녀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손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며 손주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가정이라면 이 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출산 입양 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금액과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금액이 꽤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있는 가정이 올해 둘째를 출산하면 기본 15만 원의 출산 공제 50만 원이 더해져 총 6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 손자녀 부양 여부, 그리고 올해 출산 임양 여부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확인하는 순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가정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녀 세액 공제 금액과 조건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공제 아닌가? 라고 헷갈려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무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무려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이 5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환급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이 한도가 조금 줄어드니 먼저 내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녀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고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계산 구조가 달라서 혼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이름표를 단 다른 가방에 돈을 넣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의 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곧 이어서 보여드릴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그래서 내가 올해 얼마까지 쓸 수 있구나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연말에 아차 라고 놓치는 일 없이 환급금까지 깔끔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올해 자녀 세액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만 들었을 때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가 2명 모두 중고등학생이고 특별한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올해 두 자녀 가구의 공제액은 35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30만 원이었으니 올해부터 5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단순히 5만 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 환급액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 있었는데 올해 둘째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명 공제액 15만 원에다가 둘째 출산 공제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합치면 총 65만 원이죠. 같은 한 해 안에 자녀가 1명 늘어났을 뿐인데 공제액은 4배 이상 커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는 없지만 손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손주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챙기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조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같은 가구라도 출산 여부, 자녀 수, 손자녀 부양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는 이 금액들이 내 환급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집은 여기에 해당되네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이는 조건에 맞더라도 대학원생은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양하고 있어도 소득 요건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손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자동 반영이 안 돼서 차칙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야 왜 나는 안 됐지? 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김에 해당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자녀 수, 나이, 올해 출산 임양 여부를 머릿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두면 뒤에서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를 볼 때 훨씬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서로 조건을 비교해 보시면 의외로 이 부분은 나도 해당되네?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환급금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꼭 맞는 절세 포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공제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자녀세액 공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나 올해 출산 임양이 있었던 경우는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임양 신고서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누락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녀 수와 나이 조건이 맞는지, 손자녀 포함 여부가 반영됐는지, 출산 임양 추가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카드 공제 한도가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이 네 가지만 꼼꼼히 점검해도 환급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반영이라고 해서 안심했다가 서류 하나 누락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내년에는 더 커질 공제액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바뀐 자녀세액 공제 알고 챙기는 분만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 손자녀 부양 여부, 출산 입양 여부, 그리고 카드 공제 한도까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이미 절세 준비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연말정산은 작은 차이가 큰 금액 차이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단 몇 분의 확인으로 5만원, 10만원 이상의 환급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절세와 정부 지원금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